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말로 풀어드리는 박재일의 직설사설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랜만에 질의응답을 포함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취임 2주년이죠. 만시지탄이 있었지만 기자회견 국민소통을 넓힌다는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TV에 나온 어떤 평론가들은 몇 점을 매길 수 있느냐 이러니까 어떤 분은 100점 만점이다 이렇게 하고, 또 야당 측 주장을 듣는 그런 분은 이건 낙제 점수다, C 플러스 정도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세 가지 측면 이렇게 눈여겨봤어요. 하나는 참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첩첩산중이구나 이런 포인트가 안에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이런 언급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눈에 들은 대목입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사안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첩첩산중 대한민국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대통령이 쭉 나열한 여러 사안이 있죠. 예를 들면 좀 뜨끈뜨끈한 게 있었습니다. 본인의 아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놓고 아내의 지혜롭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최상병 특검 이런 부분도 미묘한 문제이고 또 야당이 맹공을 퍼붓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국민연금개혁 지금 난리가 난 을사수 정원 문제, 금융투자세 폐지, 물가 상승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의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레이더 9을 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부동산 정책, 부자 감세 논란 여러 사안이 있었죠. 저는 그걸 듣는 순간 이게 우리가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숱한 문제와 도전들을 대한민국이 가진 이걸 좀 망각해 오지 않았나. 뭔가 망각의 강을 건넜다 할까요? 이걸 좀 새삼 일깨운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진정성과 아니면 이 정책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슬기로운 해법을 제시하느냐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둘러싸인 그런 환경이 녹록지 않다 이런 것을 새삼 느꼈다는 것이죠. 이건 국가적인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나 조금이라도 해견을 진중하게 들어본 사람이라면 그 점을 좀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운 얘기도 합니다만 그렇다면 뭐냐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레닌이 소비에트 혁명을 할 때 그 책을 하나 쓴 게 있죠. 그 제목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건데 영어로 이렇게 번역된 거 보면은 What is to be d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숱한 도전에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겠죠. 돌이켜보면 25만 원 민생지원금 2조 심판 운동권 청산론 이것도 굉장히 첨예한 이슈이고 우리 국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돌이켜보면 그게 큰 대수인가 하는 그런 좀 각성이랄까요? 반성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야당도 192석이라는 거대한 야당군을 형성한 마당에 어쩌면 앞으로는 이런 모든 이슈 국정현안,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일정 부분 책임을 느낄 필요도 있다 하는 그런 판단도 듭니다. 두 번째는요.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전반에서 언급된 전직 대통령 중에는 유일하게 박정희를 꼽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좀 역사적 인물이니까 제가 박정희라고만 칭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작금의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이렇게 규정했죠. 그러면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 부총리급입니다.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기획부를 신설하는 배경을 좀 설명하면서 1960년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경제기획원입니까? 이걸 설치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쭉 펼쳤다. 우리가 너무 가난한 시절에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그랜드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그것이 경제기획원이라는 것이죠.
그 경제 기원을 통해 국가 정책 전반에 중장기적인 입안을 하고 그리고 정책 집행을 하면서 우리가 보릿고개도 넘고 고도 성장을 이루고 경공업, 중화학공업은 물론 첨단 과학 산업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맞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사실 뭐 저출생 부분이 당장에 우리 세대에는 절감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씩 뭔가 밀려드는 물길 속에 잠기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중요하고도 위급한 사안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통계 수치가 뭐 그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0.6명 정도 출생률이. 대통령의 이 점에서 시각도 좀 뭐 어떤 자각이라 할까 아니면 여러 조언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수도권 대도시로 무작정 몰리는 이런 현상이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전문가들의 바라보는 시각 이론 정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좀 눈여겨볼 대목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잉 경쟁 숱하게 뭔가 이렇게 대도시로 동경해서 마구 떠나는 그 상황이 지방 소멸을 일으키고 이것이 또 뭐 삶에 지친 젊은이들이 주택 뭐 아니면 생활비 이게 고난의 행군에 들어간 우리 젊은 세대가 가정이라는 문제 그리고 또 우리 후손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뭐 쉽게 말해서 이런 출생의 문제에서 좀 비켜나오고 있다. 그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세계 최악의 출생률을 지금 기록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하는 진단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what is to be done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게 참 난감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직면한 도전 중의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대통령은 이런 대도시 집중 문제를 좀 해소하고 그러려면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역들에 걸맞는 산업과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 뭐 예를 들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추진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뭐 고무적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정책 가용 수단을 다 동원해야 어쩌면 그래도 이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당장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도전은 저희들이 헤쳐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점을 또 한번 자각시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좀 인화성이 있겠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민의힘 총선을 진두지휘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코멘트가 있었죠. 대통령께서 선거 와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동훈과 나는 20년 이상 교분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한 다음에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게 식사 자리에서 제 기억으로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입니까?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 이제는 전 원내대표가 되겠네요. 세 사람이 만난 전심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오해였고 다 풀렸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말미에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관계가 진짜 민감하고 좀 한편 뭐 재미있는 사안 아닙니까? 기자의 재질문이 나왔는데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경력은 짧으나 총선을 지휘했고 정치인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뭐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서로 만나지 않아서 두 사람이 갈라졌다. 좀 속된 말로 삐졌다. 뭐 이런 세간의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듯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한 전 위원장은 재충전이 필요할 것 같다.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덧붙였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뭐 언제든지 나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한 배를 탈 수밖에 없고 한 배를 타고 가겠다는 뜻으로 비쳤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한 전 비대위원장 제가 직전 여기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국민의힘 뭐 출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출마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도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면 미래의 시점에서 뭐 두고 본다 해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이게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이 두 사람은 어쩌면 뭐 군사 정권 시절이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뭐 이런 관계도 좀 대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시절은 굉장히 비민주적인 우리 국가 체제가 운영되던 시절이고 지금은 뭐 그거와는 완전 판이하죠. 뭐 당장에로 192석의 야당이 뭐 출연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한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것으로 지금 좀 어느 정도 봉합이랄까 아니면 다시 좀 원대 복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어쩌면 그렇게 또 느끼지 않을게 보셨다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대통령 언급 여러분 뭐 말 그대로의 워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최고 지도자 내지는 어떤 그 볼륨이 큰 지도자들의 말을 할 때는 솔직히 이것도 더 중요합니다. 표정. 대통령이 이 말을 하면서 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웃음을 하는지 찡그리는지 아니면 뭐 어디 허공을 바라보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시면 아마 그 녹화 비디오 영상을 한번 어디 유튜브 나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 대통령의 속마음이 뭔지를 아마 여러분도 눈치 빠른 분이라면 간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재일의 직설사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